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합의 연산입니다. 마치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합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A와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모두 더한 이 쌍방울 모양을 다 더한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호로는 A 합집합 B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건지시법으로 좀 멋있게 나타내자면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말이죠. 반드시 A의 원소여야 합니다. 또는 X는 B의 원소여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네들 다 합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값이 1, 2, 3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3, 4, 5가 있었었다면 A 합집합 B는 1, 2, 3, 3, 4, 5가 아니라 3은 한 번만 적겠죠. 그래서 1, 2, 3, 4, 5라고 그냥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A 합집합 B고요. 다시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교집합, 교차되는 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A와 B가 이렇게 돼 있으면 A와 B가 교차되는 영역이니까 어디겠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됐겠죠.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자면 여기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호로는 이렇게 마치 모자 모양이라 해서 A 캡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는 컵 모양에서 A 컵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론 뭐 A 교집합 B, A 교비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멋있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는 말이죠. A의 원소여야 되고 그리고 B의 원소여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 B라는 집합이 3, 4, 5였었다면 A 교집합 B는 공통된 부분이가 뭐만 되는 거야? 3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차집합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들을 찾겠다는 거죠. A가 있었을 때 B와 A 입장에서 B와 차별되는 차이점은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는 A 빼기 B라고 얘기할 거고, 당연히 B 빼기 A와는 같지 않겠죠. 여기서는 B 입장에서 A와 다른 점을 묻고 싶은 거고, 얘는 A 입장에서 B와 다른 점을 묻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멋있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X바 X는 A의 원소여야 되고, 하지만 X는 절대로 B의 원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차집합. 네 번째, 여집합이 있는데요.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나머지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A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U는 유니버스,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이 뭘 의미합니까? 라면 이 세계에서는 U가 가장 큰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전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호로는 A의 컴플리먼트, 그래서 여기서 C를 위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줍니다. 그렇다면 얘는 멋있게 얘기하자면 이거죠. X바 X는 U의 원소이기는 한데, 하지만 절대로 A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거 마치 차집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얘는 U-A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똑같잖아. 그렇죠? A 자리에 U가 들어가고 B 자리에 A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U-A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뭐, 요 정도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필기하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아깝게 나니까, 좀 이따가, 동영상 올리면, 그 멈춰놓고 다시 한번 꼭 필기해 주셔야 돼요. 스스로 쭉 필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재에 줄만 치지 마시고. 그럼 여기에 깔린, 잠깐만.
제가 합집합, 교집합은 예를 듣고 차집합은 예를 안 들었네. 차집합 잠깐 봅시다. 봐봐. A라는 집합이 1, 2, 3, 4야. B라는 집합은 3, 4, 5야. 그렇다면 A 입장에서 너는 갖고 있지 않은 나만의 것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1하고 2인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5는 섞지 않아. A 입장이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뒤에 있는 3, 4, 5를 들고 와서 A는 1, 2, 3, 4를 지워나가는 거야. 3, 4, 5. 3, 4, 5. 그리고 남은 것을 적어준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될까요? 잘 생각해 주시고. 여집합도 마찬가지겠죠? U라는 집합이 1, 2, 3, 6. 6의 약수의 집합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A는 소수 2, 3이래. 그렇다면 A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2, 3을 제외한 나머지가 됐을 테니까 뭐가 되는 거야? 1, 6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 성질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죠. 우선 규칙서부터 한번 볼까요? 집합의 규칙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환 법칙은 말 그대로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물론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당연히 같겠죠. 한번 봐봐. A 합집합 B에서 A를 먼저 칠하고 B를 나중에 칠하나, B를 먼저 칠하고 A를 나중에 칠하나, 결과물은 동일하죠. 교집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A 빼기 B와 B 빼기 A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까 말씀드렸을 테니까 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합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합법칙은 A와 B와 C가 같은 연산으로 연결되어져 있었을 때 A 합집합 B를 먼저 정리를 하나, B 합집합 C를 먼저 정리를 하나, 전체 결과물은 같을 거라고. 만약에 1반, 2반, 3반 학생의 이름을 다 적으려고 해. 1반, 2반 학생들의 이름을 먼저 적고 3반 학생 이름을 나중에 적든, 2반, 3반 학생 이름을 먼저 다 적고 그 다음에 1반 학생의 이름을 적든 결과물은 동일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교집합도 마찬가지. A 교집합 B 교집합 C와 A 교집합 B 교집합 C 모두 같은 연산을 하고 있었다면 같은 원리로 얘를 먼저 계산하나 얘를 먼저 계산하나 결과물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배 법칙이 있는데, 분배 법칙은 얘랑 비슷하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볼까요? 차이점이 뭐예요? 저 위와 아래의 차이점은 뭐야? 얘네들은 모두 같은 연산. 같은 연산이죠. 얘네들은 다른 연산. 이해될까요? 다른 연산일 때는 마치 분배 법칙을 쓰듯이 하나씩 분배가 될 겁니다. 따라서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됐을 거다. 이해될까요?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에 합집합 C가 있다고 하더라도 A 합집합 C의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뭐 합집합만 분배됩니까? 물론 당연히 아니죠. A 교집합에 B 합집합 C가 있다고 하더라도 A 교집합 B에 합집합 A 교집합 C로 분배가 됩니다.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 참.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이 규칙들은 모두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직접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좌변에 해당되는 부분 그림 색칠하시고, 그 다음에 우변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색칠해 주시면 두 새끼가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증명 과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직접적인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내용이라. 따라서 드모르간의 법칙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따로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서 확인해 보세요. A 합집합 B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여집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집합이 있으면 A하고 B가 있었겠죠? 그럼 이 쌍방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발견해낸 성질이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마치 여집합도 분배가 되는 것처럼, 마치 지수법칙 있죠? A, B의 C제곱 있으면 A의 C제곱, B의 C제곱 이렇게 됐었잖아. 그치? 이 분배 법칙처럼 나뉘어지는데 대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으로 쪼개어지는데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드몰간의 법칙입니다. 왜요? 라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냥 그려보시면, 양쪽 확인하시면 똑같은 벤 다이어그램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흡수 법칙이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뭔가 흡수돼서 사라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봐봐. 좀 특이한 형태일 텐데, A가 요렇게 있고 B가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요거일 때 A 합집합 B는 뭐가 되는 걸까? 색칠해봐 이렇게. 합집합은 색이 한 번이라도 칠해져 있으면 합집합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 아니야 B? 색이 한 번이라도 칠해져 있으면 B잖아. 이해되니? 이렇게 마치 A가 B 흡수된 것처럼 보인다고. 그냥 합집합의 성질인데 굳이 붙이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그렇다면 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 걸까? A 교집합 B는 A가 되는 거죠. 색이 두 번 칠해져 있는 부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흡수되는 것처럼, B가 이쪽에 흡수되는 것처럼.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와, 부분 집합 관계일 때는 다음같이 어느 한쪽에 흡수가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부분 집합 관계가 아닐 때도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있는데, 봐봐. A 교집합 B는 뭐 예를 들어서 A와 비교해 봤었을 때 얘가 여기에 포함되죠. 항상. A의 원소가 뭔지, B의 조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A 교집합 B는 무조건 A에 포함되죠. 아까 여기 봤잖아. A 교집합 B는 항상 A에 들어가 있잖아. 이해돼? 그리고 A 합집합 B도 당연히 A를 포함하고 있었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A 합집합 B가 이거였잖아요. 이 쌍방울 모양. 여기 안에 A 들어가 있잖아. 물론 B도 들어가 있지만. 이해되니? 따라서 얘네들은 항상 부분 집합 관계를 가져. 그렇기 때문에 다음 얘기하는 공식들도 성질들도 항상 성립하는 거죠. A와 B가 뭐든지 간에. 뭐가 성립하냐면 A 교집합 B가 있는데 얘랑 A를 합집합을 해. 그럼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있는데 A 합집합 B와 무조건 교집합을 해. 그렇다면 이 새끼는 무조건 A와 B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좀 더 나가도 괜찮을까요? 봅시다. 이번엔 기타 성질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잠깐 봐봐.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당연한 성질이기 때문에 각자 대답 한번 해보자. 알겠지? 내가 답을 먼저 안 말해줄게. A 합집합 A는 뭐가 되는 걸까? A가 되는 거야. 따라서 A 합집합 B의 합집합 A야.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이걸 막 괄호 치고 결합법칙 쓰고 그거 아니야. 그치? 서로 교환법칙이 가능해질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A 합집합 A는 뭐야? A야. 그냥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뭐 대단한 성질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당연한 말로 A 교집합 A는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는 것이 됐겠죠. 그 다음 A 합집합 공집합. 한번 생각해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당연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요? 당연한 성질 중에 하나가 공집합은 항상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무조건 U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어. 이건 항상 성립하는 진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질이 어떤 게 있냐면 공집합인데 얘가 합집합 A를 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큰 놈이 나오니까 합집합은. 공집합에다가 교집합 A를 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공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고, 합집합은 큰 게 나오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U와 비교해볼까요? U도 한번 비교해봅시다. U와 합집합 A를 계산해서 뭐가 나와야 돼? U가 나와야 되는 거야. U와 A를 교집합을 했어. 그럼 작은 거 나온다 그랬잖아? 뭐가 나와야 돼? A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뭐 대단한 성질인 게 아니라고. 서로 부분 집합 관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 합집합의 A 여집합은 뭘까? 전체 U가 있었는데 A가 있었어. 이거랑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A의 여집합인데 얘와 얘를 합쳤대. A의 여집합과 A를 이렇게 쳐놓고서 야! 색이 한 번이라도 칠해져 있는 부분 얘기해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U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 다시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A 교집합 A 여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나를 제외한 나머지랑 나와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됐을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닌 게 아니다. 그럼 뭐야?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따라서 얘는 그냥 A인 거야. 괜찮니? 그 다음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됐을까? U?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인 거 아닐까? 그 다음에 U의 여집합은 뭐였을까? 당연히 공집합이었을 거라고. 지금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애들은 사실 외울 게 아닌 거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사실 외울 게 하나도 없어. 굳이 외운다면 여기 나와 있는 드모르간의 법칙 정도, 또는 분배 법칙이 이렇게도 되네? 이 정도.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내용들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각자 개념 원리에 보시면 이 부분 나와 있을 거거든요. 필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한번 이 내용을 쭉 보시면서 줄쳐 보시면서 거기 나와 있는 필수 문제들 한번 좀 잠깐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필기하실 분은 지금 필기하셔도 괜찮고요. 조금만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하죠. 잠깐 좀 봅시다. 봐봐. 이번에는 문제 중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봐.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다음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될 때가 있어.
얘랑 같은 말인 거야. 먼저 첫 번째. A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그죠? 따라서 이 표현과 이 벤 다이어그램은 같은 거야. 이걸 봐도 저게 떠올라야 되고 저걸 봐도 얘가 떠올라야 돼. 알겠지? 그런데 이거는 어떨까? A가 작은 놈이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야. 많이 가진 놈의 나머지 내가 갖지 못한 것들과 조금밖에 없는 놈의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란 느낌 드십니까? 이해돼? 뭐 직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A라는 놈이 이렇게 U가 이렇게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A를 제외한 나머지는 B를 제외한 나머지 B의 여집합은 이렇게 빨간색 요만큼일 거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얘가 더 클 것이다. 괜찮니? 그리고 다시 세 번째, A 교집합 B는 뭐가 나오는 걸까? 지금 부분집합 관계잖아, 그치? A 교집합 B는 A가, 봐봐, 두 집합을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네 두 명은 서로 간의 부분집합 관계야. 누가 누군가한테 먹혀있는 상태라고. 알겠지? 근데 교집합이 나오면 A가 먹혔구나 라는 걸 짐작하시면 되겠고, A 합집합 B를 계산하시면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 동치관계인 거야. 서로 간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라야 돼. 4번이 만약에 문제에 주어져 있거나 4번이라는 조건을 내가 봤어. 그렇다면 나머지 1, 3, 2번이 떠오르고 저 벤 다이어그램도 떠올라야 된다고. 다 같은 말들이니까. 이해돼? 마치 그냥 지뢰 하나 밟으면 주변에 다 터지는 것처럼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얘가 딱 나와? 그럼 나머지 생각들이 딱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고. 이해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방지게 시리. A에서 B를 뺐습니다. A에서 B를 뺐어. 또는 A가 B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야, 난 네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 있을까요? A는 B에 속해 있는데 B한테 난 네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 그럴 리 없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공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A의 여집합을 따져봅시다. 여기 파란색 잘 칠했다. A의 여집합. A 여집합 칠했죠, 방금. 거기다가 내가 B를 칠해볼게, B. B는 녹색으로 칠해볼게. 파란색 또는 녹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 파란색 또는 녹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 뭘까요? 전체입니다. 그죠? 다 칠해져 있죠. 이해하십니까? 마찬가지 여기 있는 6개는 이 벤 다이어그램과 함께, 이 벤 다이어그램과 함께 다 똑같은 동치관계야. 다 똑같은 애들이야. 어느 하나가 문제 조건에 주어지면 나머지 애들이 머릿속으로 떠오를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서로 교집합이 없죠. 이것을 서로소 관계라고 하는데, 서로소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는 다음처럼 이렇게 돼. A 교집합 B는 공집합인 거고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죠. 그리고 두 번째, A의 여집합 생각해 봅시다. U가 이렇게 있었을 때 A의 여집합 생각해 봐봐. A를 제외한 나머지. 그죠? 엄청나게 많겠지? 그렇다면 B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세 번째, 같은 원리로 B의 여집합은 A를 포함하고 있었을 겁니다. 같은 말이 됐겠죠. 네 번째, A에서 B를 빼볼까요?
난 네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 그게 뭐냐면 말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자면 지금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나 자신 스스로가 B가 갖지 못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A 빼기 B는 무엇일 것이다? A일 것이다. 맞습니까? B 빼기 A는 B가 됐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다시 다음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요 형태. 지금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요렇게 된 관계, 얘도 요렇게 된 관계를 나타낸 거라면 얘는 지금 이 부분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시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얘는 조금 다른 거니까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영역이 의미하는 바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대표적으로 이거 우리 아까 그렸었잖아.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아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렸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사칙 연산하면서 배웠었는데 어디있죠? 차지파 맞습니까? 차지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 빼기 B입니다. 근데 이 A 빼기 B의 의미는 생각해보면 잠깐만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습니까? A에서 A 교집합 B 이 부분을 뺀 거죠. 맞습니까? 다시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A 합집합 B에서 B를 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다. 이해되실까요? 다시 또 차집합은 사실 연산의 성질이 그리 많지가 않아. 잠깐 봐볼까? 잠깐 봐봐. 연산의 성질 봐봐. 집합의 규칙들을 보시면 차집합에 관련된 성질들은 별로 없어. 그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밖에. 나머지는 다 합집합과 교집합에 관련된 성질들을 우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요 차집합을 우리가 연산에 써먹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어. 그럼 이 차집합을 합집합이나 교집합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변환 공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정말 중요한 공식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따라서 차집합 형태가 나왔는데 우리가 뭔가 연산을 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A교 B여로 바꿔주자. 아시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건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보세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우리가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원소의 개수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본다면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마음이 편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을 찾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외우는 건 아닙니다. A 교집합, A 합집합 B를 구한다고 생각할까요? A 합집합 B야.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럼 NA 합집합 B는 여기 쌍방울 모양이잖아. 그치? 따라서 그냥 뭐야? NA 더 A. 그 다음 NB 더 A. 끝일까? 아니야. 왜? 여기를 더하고 여기를 더하게 되면 교집합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두 번 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을 빼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번엔 다시 3개짜리야. 3개짜리.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이 전체 이 오뚜기 모양을 우리가 찾을 겁니다. 알겠지? 마찬가지 A 더해 네. B 더해 네. C 더해 네.
더하고 나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꽤나 많네. 그치? 그렇다면 야 여기 겹쳐진다.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야 여기도 겹쳐지잖아. 마이너스 NB 교집합 C. 여기도 겹쳐지지. 마이너스 NC 교집합 A를 빼고 나면 말이야. 지금 여기 기타 치는 애들 알고 이거 피크죠? 그죠? 피크 모양의 요 부분을 보면 첫 번째 A에서 한 번 칠해졌고 B에서 한 번 칠해졌고 C에서 한 번 칠해졌어. 맞니? 그런데 A 교집합 B에서 한 번 빼졌고 여기서 또 한 번 빼졌고 여기서 또 한 번 빼졌어. 그렇다면 여긴 색칠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을 거라고. 세 번 칠해졌고 세 번 지워졌으니까. 따라서 마지막에 한 번 플러스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해주셔야 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A의 여집합은 만약에 원소 개수를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U가 이렇게 썼다면 여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될까? NU에서 뭘 빼면 돼? NA를 빼면 되겠죠. 이게 될까요? 뭐 요런 내용들. N의 A 빼기 B? 얘는 뭘까요? 여기 있는 영역이잖아? 그렇다면 NA 합집합 B에서 뭘 빼? NB를 뺀다고 생각해도 되죠. 이 영역을 빼면 되고.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이랑 동일해요. NA에서 뭘 빼면 돼? A 교집합 B를 빼도 되고. 괜찮을까요? 뭐 이 부분은 굳이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거든요. 혹시 지금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필기해 가시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책에 대충 줄쳐가면서 하셔갖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그래요. 그냥 지금 필기를 한번 해보죠.